안녕하세요, 이령입니다. 오늘은 이제 많은 분들이 물어봐 주셨던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UX UI 포트폴리오 위주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 이제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말하는 것들은 그냥 팁으로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약간 정답은 없고, 이제 제가 드리는 거는 그냥 듣고 이렇게 한번 해봐도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만 답은 아니라는 거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이제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많은 분들이 질문 주셨던 건 포트폴리오에 도대체 어떤 걸 올려야 하는지, 몇 가지의 프로젝트를 올려야 하는지, 그러니까 제일 많이 받았던 질문인데요. 사실 이것도 정답은 없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희가 진짜 잘한 것들만 올려야 된다는 거예요. 꼭 개수를 채우기 위해서 뭐 4개, 5개 굳이 잘한 것 같다고 느껴지지 않는데도 올리는 거는 정말 비추천합니다. 그래서 이제 추려서 진짜 잘한 것들만 올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저는 총 10가지? 15가지? 그 중간쯤이 되는 양의 프로젝트를 했었는데 제 포트폴리오에 올라가 있는 거는 한 4, 5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추렸다는 거 말씀드리고 시작을 하려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초반에 포트폴리오를 만들 때 주위에서 팁을 주셨던 거는 제가 UX UI 디자인 쪽으로 가고 싶으면 포트폴리오도 딱 UX UI 쪽으로 되게 전문적이게 보이게 디자인을 해야 된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래픽이랑 모션 그래픽이라든지 뭐 필름 쪽, 일러스트레이션 쪽으로 제가 했던 것들은 이제 메뉴에 따로 넣어놓고 제 랜딩 페이지에 딱 들어가면 UX, UI 케이스 스터디와 프로젝트들로만 쫙 이제 볼 수 있게 구성을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이건 되게 중요한 파트인 것 같아요. 누구를 하이어를 할 때 되게 전문적인 것들을 이제 필요로 하는데 거기서 이제 뭐 그래픽도 했고 뭐 필름 쪽도 했고 이게 어떤 걸 더 잘했는지 잘 보이지 않고 다 랜딩 페이지에 쫙 놓는다면 이 친구가 정확히 하고자 하는 디자인은 어떤 걸까라는 의문을 주는 것 같아요. 이제 누가 포트폴리오를 보러 들어왔을 때 나는 이 디자인을 제일 잘한다. 이것에 자신이 있고 이걸로 나는 취업을 하고 싶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들게 한 가지의 디자인을 랜딩 페이지에 이제 프로젝트로 채워 넣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본인이 했던 뭐 일러스트레이션이라던가 다른 디자인들을 아예 안 넣을 필요는 정말 없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메뉴에 따로 넣어주시면 그건 더 플러스가 오히려 될 것 같아요. 나는 UX, UI도 잘하지만 그래픽이나 일러스트레이션도 좀 할 줄 안다. 그런 식으로 어필을 할 수 있는 좋은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여태까지 얘기했던 랜딩 페이지. 사람도 첫인상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것처럼 포트폴리오도 첫인상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첫 페이지를 보고 이 사람이랑 일을 하고 싶다. 아니면 이 디자이너는 정말 궁금해진다. 내가 더 봐야겠다. 프로젝트들을.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보통 포트폴리오들 보면 되게 비슷비슷하게 써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Hi, I'm this, I'm a designer who's willing to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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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그거를 조금 바꾸고 더 나다운 걸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페이지를 완성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예를 들면 제가 제일 최근에 했던 포트폴리오의 제 랜딩 페이지에는 제 짤막한 자기소개는 있었고요. 그 밑에 인터뷰했던 거랑 그리고 제 유튜브 링크드인을 걸어놨어요. 그리고 바로 옆에는 저의 이제 퍼스널리티, 제 성격이 보일 수 있는 그런 사진과 동영상들을 첨부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약간 움짤로 돌아다니게 그래서 그거를 좀 저는 활용을 많이 했던 것 같고 제가 현재 지금 포트폴리오를 다시 만들고 있는 중인데 거기서도 한번 써먹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랜딩 페이지의 정답은 진짜 없어요. 그 상대방이 이 포트폴리오를 봤을 때 더 밑으로 내려가고 더 안으로 깊숙이 파고들고 싶은지 그거를 결정하는 게 저는 이 첫 랜딩 페이지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랜딩 페이지를 조금 더 스트래티직하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About 페이지인데요. About 페이지는 뭐 자기에 대한 소개를 하는 곳이라고 하면 좋겠죠.
이제 인터뷰를 하거나 뭐 실제로 그 사람과 이야기를 하기 전에 About 페이지에 가서 아,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라는 걸 미리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디자인 릴레이티드한 그런 소개도 좋지만 저는 뭔가 더 퍼스널한 어프로치를 하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스킬은 배울 수 있지만 그 사람과 일하고 싶은지 아닌지, 그 사람의 성격이 나와 맞을지 안 맞을지를 정하는 게 사실 더 중요하잖아요. 같이 협업을 할 때는. 그래서 그게 조금 더 잘 드러나는 About 페이지를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예전에 했던 방법은 이제 Fun Facts About Me 해서 제가 생각했을 때 나에 대한 뭐 신기하거나 이상하거나 그런 팩트들이 뭐가 있을까 해서 줄줄이 적은 적도 있었고요. 그거를 통해서 이제 제가 인터뷰에서 이야기를 했던 적도 몇 번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조금 재밌게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포트폴리오에 또 프로젝트 말고 필요한 것은 이제 레주메 아니면 뭐 링크드인이라던가 이메일이라던가 조금 직접적으로 컨택트를 할 수 있는 그런 곳이 필요하겠죠. 이제 레주메 같은 경우는 언제든지 그 상대방이 제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제가 일했던 경력들을 볼 수 있으니까 일하고 싶은지 일하고 싶지 않은지 빨리빨리 알 수 있어서 좋은 것 같고요. 이제 이메일이라던가 링크드인은 더 빨리 연락을 해서 무브온 할 수가 있으니까 있으면 꼭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프로젝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 해요. 근데 사실 저는 UX, UI 케이스 스터디 위주로 프로젝트를 이제 만들었기 때문에 모든 디자이너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는 없어도 이제 한번 UX, UI 쪽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일단 맨 처음에 랜딩 페이지에 들어가서 이제 자기소개 그리고 내리다 보면 프로젝트들이 나오는 식으로 저는 디자인을 했었어요. 그리고 그 디자인하는 이제 each 케이스 스터디들을 저는 앱을 실제로 보여주는 그런 디자인과 또 조그마한 디스크립션을 준비했었거든요. 이 디자인이 좋은 이유는 먼저 클릭을 하기 전에 이게 어떤 앱인지 비주얼리 볼 수 있고 또 옆에 디스크립션을 통해서 조금 더 컨텍스트를 알고 이제 클릭해서 누릴 수 있다는 점이에요. 내려가면서 자기가 어떤 프로젝트를 좀 더 깊게 보고 싶은지 한 번에 서머리를 보고 그 다음에 안에 클릭을 눌러서 들어갈 수 있겠죠. 이제 그 사람이 그 프로젝트를 보고 싶어서 클릭을 하면 처음 나오는 랜딩 페이지도 또 중요하죠. 또 이 프로젝트의 첫 인상이니까요. 첫 인상을 저는 개인적으로 뭔가 이 앱에 관한 이미저리랑 플러스 앱까지 사진을 같이 넣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제가 한 프로젝트 중에 My Aquarium이라는 프로젝트가 있는데 수족관 배경과 그 앞에 그 앱을 합성을 해서 올려놓은 적이 있습니다. 그 랜딩 페이지를 보면 더 약간 뭔가 감이 오고 더 내려가서 읽고 싶어 하는 그런 느낌이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들어가면 이 사진과 함께 이 앱이 어떤 건지, 이 프로젝트가 어떤 것에 대한 것인지 좀 디스크립션을 하고 이제 바로 프로세스로 들어가기보다는 이제 UX, UI는 프로세스가 진짜 중요하지만 그 전에 저는 파이널 프로덕트를 먼저 보여주는 편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사실 프로세스는 정말 재밌어요. 뭔가 문제 해결하는 그런 걸 볼 수 있으니까. 하지만 그 마지막에 어떤 디자인을 했는지 모르고 프로세스를 본다면 가끔 지루해질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특히 UX, UI는 되게 길게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프로세스를. 그래서 그렇게 지루하지 않게 먼저 파이널 프로덕트를 딱 보여주고 이걸 내가 이제 프로세스를 어떻게 하는지 보여주겠다라는 식으로 넘어가는 거죠. 이제 그리고 본격적으로 UX, UI 프로세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보통 저희가 이제 가는 그런 스텝들이 있잖아요. 사실 그 스텝들을 다 넣는 것보다 진짜 꼭꼭 중요한 디시전을 만든 그런 스텝들만 넣은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넣다 보면 되게 욕심도 나고 내가 이것도 했고 이런 메서드도 했었고 다 넣고 싶잖아요. 그러면 스크롤이 점점점 길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사실 저희의 포트폴리오를 보는 사람은 그 프로세스를 다 보겠지만 그렇게 긴 스크롤이 있는 것들은 이제 대충 넘기거나 아니면은 정말 오랜 시간을 걸려서 봐야 하기 때문에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딱 자기가 이제 다음 스텝을 넘어가기 전에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 중요한 디시전을 만들었었다. 이 메소드 때문에 라고 생각이 들면 넣으시고 아니면은 굳이 넣지 않으셔도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와이어프레임 같은 경우 사실 요즘 많이 안 하잖아요. 저는 특히 미드나 바로 하이피델리티로 거의 들어가는 편인데 하지만 만약에 넣어야 할 때가 있다. 와이어프레임을 하고 제가 유저 테스팅을 했는데 거기서 어떤 파운딩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조금 더 다음에 이터레이션을 넣었다 싶으면은 당연히 와이어프레임하고 유저 테스팅을 해서 이런 게 리저트가 있었고 이걸 통해서 다시 와이어프레임을 만들었다 라는 그런 컨텍스트에는 포트폴리오에 넣는 게 좋겠죠. 이제 그런 식으로 뭔가 다 스텝을 넣으려고 하기보단 정말 메인 포인트만 넣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사실 그런 프로세스를 넣을 때 글로 적는 경우가 많은데 누구든지 조금 더 비주얼로 보일 수 있으면 더 빨리 인포메이션을 컨숨하고 다이제스트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인포그래픽 같은 것도 중간중간 넣어주시면 뭔가 더 쉽게 잘 읽히는 것 같아요, 프로젝트 자체가. 그래서 인포그래픽을 하면 사실 나는 이런 그래픽도 조금 할 줄 안다가 보이면서 조금 더 컨텐츠를 어떻게 유저가 컨숨하면 좋은지에 대한 그런 생각도 했다는 걸 상대방은 알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꼭 글로만 쓰는 것보다는 중간중간 인포그래픽도 넣어주고 뭐 퍼소나나 뭐 맵을 만들었다면 실제로 되게 멋지게 맵을 연출해서 넣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뭐 마지막까지 딱딱딱 UX UI 이제 프로세스를 하고 또 프로토타입이라던가 아니면 하이피델리티를 마쳤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끝이 아니라 꼭 필요한 게 뭐 리플렉션이라던가 아니면 테이크어웨이입니다. 나는 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어떤 걸 많이 배웠고 또 어떤 게 아쉽고 다시 만약에 한다면 이런 걸 바꾸고 싶다 라는 자아 성찰을 하는 거죠. 그럼 그거를 통해서 프로젝트를 그냥 딱 끝나기만 한 게 아니라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서 더 잘할 수 있을지 저에 대한 포텐셜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꼭 이제 마지막에는 테이크어웨이 아니면 리플렉션을 적는 것을 정말 추천해 드려요. 그리고 실제로 이 부분은 인터뷰를 할 때도 마지막에 할 수 있으면 좋아요. 예를 들면 이게 케이스 스터디라서 실제로 디벨롭은 되지 않았지만 테이크어웨이 할 때 마지막에 이게 만약에 실제로 임플리멘테이션이 된다면 뭐 나는 디벨로퍼랑 이런 걸 할 것 같고 실제로 유저 테스팅을 이렇게 할 것 같다 라든지 좀 더 깊게 자기가 더 아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으면 이제 조금 더 보너스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좀 팁을 드리고 싶은 것은 본인이 되게 가고 싶은 회사가 있다 하면은 그 회사의 앱을 리디자인 하거나 아니면 그 조그마한 부분을 가지고 와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잘 만들 수 있을 것 같은지 디자인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고요. 아니면 그 인더스트리에 관한 케이스 스터디를 하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이제 딱 봤을 때 자기가 어떤 쪽에 관심이 있는지도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볼 수가 있고 또 실제로 그런 회사 측에서 더 좋게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미 나는 이런 비슷한 류의 케이스 스터디를 했었고 이 회사에 들어간다면 나는 더 이렇게 해서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거를 뭔가 보여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또 이제 가능하다면 한 디바이스에 머물지 않고 뭐 웹을 했다면 다음에는 모바일도 해보고 또 아니면은 애플 워치라든지 뭐 갤럭시 워치 이런 다른 디바이스들을 같이 디자인을 해보는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이제 많은 디바이스에 관한 그런 경험을 디자인을 했었고 또 더 많은 지식을 알고 있다라는 것도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많은 디바이스들을 디자인을 하다 보면 조금 더 경험이 많아지는 거를 이제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알려줄 수도 있고 또 더 많은 곳들에서 연락이 올 것 같아요. 아무래도 할 줄 아는 게 많다 보니까. 그래서 꼭 한 디바이스의 디자인을 하는 것보다는 몇 개 같이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중요하게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이제 포트폴리오 웹사이트를 만들잖아요. 이제 꼭 모바일이나 혹시 태블릿도 잘 볼 수 있게 리스폰시브하게 디자인을 하시는 게 좋아요. 가끔은 꼭 컴퓨터가 아니라 핸드폰으로 포트폴리오를 체크아웃하는 경우도 있고 뭐 태블릿으로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막 딱 봤는데 뭔가 괜찮은데 사이즈가 좀 다 잘못되어 있다면 얘는 리스폰시브한 거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구나 라고 혹시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으니까 저도 지금 포트폴리오를 다시 만들고 있는 입장에서는 꼭 모바일이랑 태블릿이랑 그리고 랩탑이랑 데스크탑이랑 다 최대한 리스폰시브하게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제가 오늘 포트폴리오에 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말한 것들이 완전히 답은 아닐 거예요. 저도 되게 시행착오가 많았고 계속해서 다른 분들의 포트폴리오를 보면서 좀 염탐을 하면서 괜찮은 거는 가져오고 또 이렇게 하면 조금 나는 좀 보기 어려운 것 같다 하는 것들은 또 이제 보지 않고 그러는 편이라서 제 영상이 조금이나마 그런 판단을 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포트폴리오 지금 열심히 만드시는 분들 다들 잘 될 거니까 화이팅 하시고, 혹시 궁금한 점이 있다면 밑에 댓글로 혹은 1대1 카톡으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에는 인터뷰에 관한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안녕!